안녕들 하십니까? 식사를 하셨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 각본을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많은 분들 뭐라 그래, 어그로 끈다 그래나?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베트남 여자 얘기를 좀 하고,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또 말을 하고도 본전 찾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와서 현지인들한테 말을 하고도 본전 찾기 힘든 얘기가 있어요. 때가 한참 지난 얘기지만 그걸 아직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박항서 얘기 않는 게 좋아요.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박항서가 감독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삼성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LG 얘기도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바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자기들한테 그런 말을 할까, 그거를 곱씹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삼성이나 LG, 효성이나 많은 기업들이 와서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어쩌다 나오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본전 찾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일단은 짧게 오시는 분들이 3박 5일로 오시고 일주일, 보름, 이 나라는 45일 무비자로 좀 늘어났어요. 전에 15일이었는데 무비자가 45일이고, 이 비자나 그런 것을 발급받게 되면 비용은 한 10여만 원 드는데 3개월 한번 여기에서 3개월 끊고 한번 연장도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도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베트남도 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오기가 참 쉽다.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는다. 무비자로 45일을 있으니까. 근데 베트남인들은 지금도 한국으로 가는 것이, 물론 불법 체류를 많이 할 것이라는 걸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도 다소 불합리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인데, 베트남 여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한국 분들이 이 베트남에 오면 결혼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한국 분들이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예쁜 것을 따지더라는 얘기죠. 좋아요. 예쁜 것 따지는 거 좋아요. 두 번째로 또 투명히 단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말고 나를 사귀게 되면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자, 그러면 제가 이 나라 베트남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그거를 좀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제가 보고서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나라 노동자들이 월급이 30만 원이지만 그래도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60, 7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평균 따지면 주업으로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부업들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는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수입이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50만 원으로 제가 그 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진위 개수 있고, 이게 진위 개수가 그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나 그럴 거야. 진위 개수가 소득 불평등 그건데, 이 나라가 한 60% 이상 될 거예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낮다, 그렇게 보는데 60이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 30, 한 3, 4,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동남아에서 이 베트남이 자기들 경쟁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태국 이 정도를 경쟁 상대로 보고, 이 베트남 속으로 이 필리핀은 좀 자기들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도 자기들보다 좀 낮게 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 경쟁 상대는 인도네시아나 태국으로 보더라고요. 물론 태국에서는 여기를 아래로 봅니다. 베트남을. 하지만 이 베트남은 경쟁 상대로 본다. 물가는 인도네시아는 가보지 않았지만 태국 여행을 여러 번 가봤는데 베트남보다는 다소 비싸다. 뭐 싼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비싸더라는 얘기죠. 자꾸 말이 새는데, 그 진위 개수가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 이 한국의 국적 이상 된다. 그게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투명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돈도 많고, 이 한국처럼 세금 부과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 조사를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던데, 이 부업으로 버는 돈은 뭐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업들을 참 많이 해요. 이 베트남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더욱이 이제 한국인들이 와서 이제 가게를 얻든지, 가게를 얻으면서 인테리어를 하든지 무슨 가구를 사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소개를 하죠. 그러면 소개한 사람과 그 물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뭐 숨어서도 안 해. 떳떳하게 정산을 하더라 이거죠. 소개료를 받습니다. 이 나라는 더욱이 가장 소개료를 많이 받는 것이 이 부동산. 여기는 뭐 개나 소나 다 부동산이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업으로 부동산을 같이 하고 겸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지인이 집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하고서 쪼르륵 가요. 가서 소개를 해주고, 이 나라는 전세가 없잖아요. 이제 매매 아니면 월세인데, 월세 한 달치를 소개료로 받는 게 보편적이더라 이 얘기죠. 그걸 비밀리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먼저 노래방 시설을 하는데 기기를 사고 인테리어하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내가 보는 데서 그 업자한테 돈을 받더라 얘기죠. 얼마 받는지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거래되는 게 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5%나 10%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 50만 원이라고 했죠. 내가 이제 부업으로 이것저것 알바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싼 것은 10대. 이 나라 사람들은 쌀국수가 한국 돈으로 한 지금 1,300원, 1,500원, 좀 비싼 것은 2,000원 정도 합니다. 15,000원이니까
아, 그걸 또 얘기해야 되네. 지니 개수가 소득 불평등이지. 엔겔 지수라고 있어요. 엔겔 지수. 그거는 수입에서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식비로 지출되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엔겔 지수 그 프로테이지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라가 그거를 궁금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봤더니, 현지식으로 저렴하게 먹으면 하루 3끼를 한 사람이,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3끼를 사먹는다고 봤을 때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한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이나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런 걸 먹으면 하루 소득 이상도 나가지. 그렇지. 싸게 먹어야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이 나라 사람은 또 그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근검 절약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껴 쓰고, 옛날에 우리 어려서 10만원 월급 받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저축을 하는 게 어려서부터 아주 세미가 돼가지고, 용돈 얼마 쓰고 부모님 좀 드리고 저축을 또 몇만 원 하고, 참 힘든 시절에 소비들을 줄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런 부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려야 돼. 왜 그러냐? 이 나라는 한국과는 달리, 한국도 옛날에는 삼촌, 고모가 조카 학비도 줄 수 있고, 이모가도 줄 수 있고, 형이나 누나는 당연히 동생들을 학비 주고 옷 사주고 이런 게 당연시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기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근데 이 베트남은 아직도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많은 사람은 형이나 누나가 그 가족들을 다 부양을 해. 학비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그 부모님은 당연히 용돈 드리고, 아프면 병원비도 주고, 그것이 다반사예요. 여기는 그런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팩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한국 남자들이 여기에 이제 결혼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다 간혹 여자를 사봤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 그거는 맞지 않지.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여자를 사봤어? 이게 막대 먹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도 좀 변변치 않게 살면서 좀 그렇게 말을 뱉고보자 이런 사람들인 것 같던데, 아니 어떻게 사가서 자기 배우자가 되고 같이 그 동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무슨 티켓 다방에 나가서 아가씨 3만원에 1시간 놀고 말아야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찾는다는 거는 그건 아주 막대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몇몇을 결혼 소개를 해봤는데 지금은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 저는 인간성, 그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봅니다. 근데 좀 마땅히 좀 매너도 좋고, 여자를 좀 존경은 아니더라도 여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품성이 돼야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건데, 소개해주고서 제가 뺨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남자가 썩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흔쾌히 소개를 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할 거예요. 대신에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처음에 얼굴을 본다, 그거는 진운의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삼자가 봤을 때 별거 아닌 사람도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사는 그런 뭐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아주 확 와닿는 그런 것을 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쁘다는 기준을. 뭐 객관적으로 무슨 미인 대의에 나가고 뭐 모델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여성을 예쁘다 하는 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건 뭐 자기들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뭐 자기가 뭐 훈남이고 뭐 나이가 어리고 잘생겼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성도 그런 여성을 만나면 되는데 뭐 남자가 자기가 나이가 많고 뭐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외모가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디 데이트를 하러 거리에 나가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그저 수준 격차가 너무 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성을 고를 때 저는 첫째 3일이든 3일 여행 오는 분 3일 만나시라. 일주일 오시는 분은 일주일을 만나셔라. 그리고 나중에 좋으면 또 만나셔라. 여기에서 뭐 한 달 거주를 할 계획으로 오셨다면 한 달 동안 만나라. 대신에 건전하게 만나라. 서로 합의가 되는 거는 나는 모른다. 그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뭐 불건전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그럴 의향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서로 뭐 합의가 된다면 그걸 내가 관여할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소개할 때는 건전하게 만나서 서로 속사정도 알고 이제 여자 집도 방문해보고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좋아지면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열을 맺고 뭐 여기에서 살든지 아니면 한국을 가서 살든지 연주민들도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남을 좀 신중히 하게끔 제가 그리고 물론 뭐 제가 뭐 이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결정은 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를 너무 나중에 뭐 소개하면서 이걸 몰랐어? 책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한 사람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소개할 때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왜 그 여성이 중요하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얘기할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여자가 이뻐.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어. 근데 성실하게 이제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 사무직이 아니어도 생산직으로 아니면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100% 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난잡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 벌어서 뭐해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뭐 자기들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지는 않지만 남자든 여자든 그거를 속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말로써 나 이런 일을 화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캐치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여자는 과거에 뭐 술집에 노래방에도 있었고 뭐 남자도 좀 자주 바뀌면서 용돈 받으면서 만났다. 이거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런 속사정을 얘기하면 그 좋아라 하고 이해해줄 한국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예쁜 여자가 유흥업소에 많잖아요. 회사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이 베트남도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아주 뛰어난 미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 업소들이 이제 중개업소들, 결혼 중개업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속사정을 알간지 몰라. 모르고 여자들이 이제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자기들도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친구, 동생 누가 이제 한국 가서 신랑 잘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시기도 하고 이제 자기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도 결혼이나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혼 중개업소에 가겠지. 그러면은 결혼 중개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옳다구나, 이거 웬떡이냐 하겠지. 예? 아주 뭐 화려하잖아요. 그냥 옷도 잘 입지, 화장술도 아주 끝내주지. 그 화장 안 해본 애들은 그 공장 다니는 애들이 그 무슨 뭐요 기본 화장이나 하지 색조 화장을 해봤겠어요? 뭐 해도 어설프고 보기에 이상하지, 촌스럽지. 근데 화장을 본인이 했으면서 이게 잘했다, 그리고 옷차림, 이 매무새도 옷매무새도 나온다, 그러면 눈치채야지 그런 생활을 좀 했을 것이다. 근데 이 급한 이 한국의 영화들, 이 저 동생들이 그냥 예쁘면은 용서가 된다고 어디까지 용서를 할지 그 뭐 가늠이 안 돼요. 하여튼 만나고 결혼들을 섣불리 하더라고. 참나 결혼하고서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것이 많은 것이요. 사단이 많이 나. 이 베트남은 깡패를 마피아라고 부르던데, 그런 마피아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 태국, 조그만 나라 부탄 이런 데도 다 그 마피아들이, 이 깡패들이 한국에 가서 이 조직으로서 이제 자국민들, 노동자들 오면 걔들 상대로 뭐 돈도 빌려주고 걔들 꼬셔서 마약도 하게 하고 노름도 시키고 그 뒷돈 내서 뭐라 그래, 비싼 이자로 돈도 빌려주고 돈 받으러 회사로 쫓아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만. 그 이쁜 애가 그 마피아, 깡패 이게 연결이 안 되느냐고. 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이 베트남에서 그런 생활을 했으니. 그게 한국에 결혼해서 가가지고 몇 개월 살도 않고 여기 페이스북을 아주 일상으로 해서 서로 다 소통을 해 자국민끼리. 그런 오빠들이 신랑이 뭐 욕하고 기분 안 좋게 하면 몇 번 견디다가 연락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너저분한 얘기 안 했대. 다들 눈치채겠지. 그 정도. 그러니까 신부감을 몰라야지. 어디 무슨 화류계 유형 주점 가서 무슨 부심하듯이 내 상태는 보지도 않고 여자만 이쁘면 저것이 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나하고 어우러져야 되고, 내가 그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혼 경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니까, 물론 저보다 더 경험이 있고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못 들은 척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와이프는 편안한 여자를 찾아야 돼요. 예쁜 거, 멋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볼매라고 그러잖아. 볼수록 매력이 있다고. 아니 뭐 눈코입 개수만 맞으면 뭐 한국이야 무슨, 여기도 성형수술 많이 하던데 한국에서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이 베트남 애들이 몸매는 보편적으로 한국보다 조금 이뻐. 이 뭐 수술 시키면 되고, 요새는 좀 못 먹은 애들이 보기 드무는데 설령 못 먹어서 이제 빼빼하고 날씬하면, 말랐으면 한국에 가면 뭐 잘 먹어서 그런지 여기서 시커멓고 별거 아니었던 애들이 베트남 가서 이제 베트남 그런 모임을 해봤는데 뿌해가지고 아주 예뻐져서 오는 그런 여성을 많이 봤어요. 이게 이목구비만 뚜렷하면 한국 가서 먹으면 이 살이 붙으면서 뿌해지지. 거기다 화장 조금 해봐. 완전히 싹 달려들어서 뭐 괜찮은 그런
뭐 미인이 뛰는 그런 수도 있다. 여기서 별거 아니고. 그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선 볼 때 어디 시골에서 농사짓다 오고 촌스럽고 그게 진국입니다. 그 진짜 진국이에요. 맞선 장소에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뭐 백도 좋은 거 들고 오고 핸드폰 좋은 거 들고 오고 그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떻게 샀겠어요? 지 돈으로 샀겠어요? 그 좀 생각들을 하고서 만나셔야지. 아 이거 어디서 찬조 받았을까 아니요? 찬조 공짜로 줍니까? 그걸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저한테 안 오시고도 베트남에 와서 이제 여성 배우자 혹은 뭐 현지 첩이라고 해. 뭐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여기도 현지 첩을 뒀다고 이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면 돼요. 괜히 지저분하게 한국에 와이프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면 솔직한 거는 다 됩니다. 여기 여성들도 그런 거 알고도 만날 수 있는 여성이 많이 있어요. 그 여자는 뭐 같이 뭐 첩이라든지 같이 놀러 다닐 사람은 뭐 어떻게 꾸미고 나오면 어때요? 상관없이. 다만 배우자를 찾는 사람은 좀 분명히 그 구분해서 이 여자를 부킹해서 만날 여자인지 내 배우자로 모셔갈 분인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 베트남 여자 위모라든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이제 사는 고향에 가서 보면 다 나오지. 일단 가와만사선이라고 가족 간에 위에 있고 그 동생이나 오빠나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보면 나와요. 여기도 그 좀 개가 안 나는 집은 가보면 부모님께서 훈육을 좀 소홀히 했던 집들은 오빠 뭐 툭하면 그 교도소 갔다 오고 마약이나 해도 뭐 동생이 그런 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얼굴도 내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뭐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좀 힘들고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속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나는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있지.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 택해야 되고 또 베트남에도 소득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높으면서도 한국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면 되는 것이야. 또 뭐 어떤 사람은 이 베트남 장인장모한테 지원을 받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여기도 소득 수준이 상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방문을 할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뭐하러 한국에 결혼을 해서 시집 오려고 하느냐. 그게 팩트인데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신랑을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건 오산이야.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80, 90%될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이유를 좀 물어보고 많이 내가 또 느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여자 탓만 할 것이야. 기회는 주어졌는데 내 사람 만들지 못했으면 이혼을 당연히 하는 거지. 한국인끼리 만나서도 이혼을 하고 아니면 자녀를 생각해서 그냥 뭐 한 집은 두 가족처럼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편안한 사람 같이 지내보고서 불편하지 않아야 돼. 불편한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아니 쉽게 나는 뭐 시골에 가서 어머니하고 며칠 있어보면 어머니도 불편하더라고. 내 자식도 불편해. 같이 있어보면 못마땅하지.
그러니까 서로 그건 피장파장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걸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참견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그 참견을 안 하면 또 눈부셔서 못 보지. 그러니까 서로 그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퍼즐 게임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원천적으로 어우러지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 말 많이 하는 사람 둘이 만나봐. 자기들끼리 만나봤어요.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뭐냐고 했지. 근데 사람들 듣는 것 같은 사람은 좀 남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가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뭐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좀 술도 자주 사고, 밥도 자주 사고, 그런 사람은 말해도 되지. 자격이, 뭐 수익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말 많이 하고, 자기가 좀 잘 사는 사람이 술 사고 밥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들어주는 것도 일이니까, 그거를 뭐 퉁쳤다 보면 되는 것이고. 뭐 삶이 틀리지 않아요. 베트남도 똑같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약속했다가니도 그걸 중요시하지 않더라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더만. 베트남 사람들 왜 약속을 안 지켜? 아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형식적으로 그냥 그 인사치레로 내일 만나요, 모레 만나요, 이 나라 애들이 그런 습관이 있어. 근데 막상 그날이 됐는데 본인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약속이 생겼어. 또 볼 일이 생겼어. 그러면 뭐 중요치 않고 뭐 별거 아닌 약속은 파기시키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실용주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저 사람한테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도 상대가 약속을 잘 지키도록 너무 쓸데없이 많은 약속하지 말고, 중요한 약속이면 당신이 나하고 다음날 약속을 지키면 내가 소정의 선물을 당신에게 줄 것이고, 밥도 내가 좀 신경 써서 더 맛있는 거 사주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봐. 같이 곁들여서. 그럼 내 생각에는 더 약속 지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서도 한국인들이 아주 근검절약으로 몸에 빼서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도 어디 찻집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뭐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나 하고 밥대에서 또 뭐 나는 베트남 음식이 좋더라. 아니, 베트남 사람이 그 베트남 쌀국수 하나 먹으려고 시간 내서 와서 했겠어요? 그래도 한국인이 베트남 사람 만났으면 한국 음식 한번 대접해 줘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약속을 지키지. 본인이 다 그르쳐 놓고서는 베트남 사람 탓을 하더라고. 그 참 적반하장이지. 했더니 뭐 이게 또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 할 말은 참 무척 많습니다. 근데 어그로 끄는 것은 아니고 저는 뭐 각본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이 내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짧게 또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 이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제가 촬영하면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